지난 시간에 과연 민중의 불길이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번져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모택동도 딱 별동 이 불동 하나 성성 별동과 같은 불동과 같은 그 불씨가 거대한 평원을 불사를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지만은 맞는 말이죠. 이 대평원에 딱 한 덩어리만 가을에 마른 잔디가 쫙 이런데 퍼져가게 돼 있죠. 리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꾀란 말이야. 불이 그러니까 리중허라고 그러잖아요. 리는 가운데가 허하다. 음이란 말이야. 음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장작갈비도 마른 것보다는 젖어 있는 것이 더 잘 타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리야 그러거든요. 중국말로 하면은 리, 이건 리는 리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리는 이게 중국말로 하면은 리와 리는 발음이 같죠. 리, 이건 사성 리가 돼. 고구려 할 때 이 고려대학교 할 때 이거 아니야? 이거 높고 아름답다. 고울려라는 건데 아름답다. 우리가 보통 언어에서도 수려하다. 이 려자를 아름답다라는 걸 쓰지만은 이 려에 가장 많이 쓰는 의미는 려는 붙는다예요. 붙는다. 어디에 이렇게 붙는다. 붙는다는 뜻이에요. 려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죠. 리라는 건 뭐야? 붙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헤어진다잖아.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의미가 결국 붙는다는 의미로 항상.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건 자체로 존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불이 그래서 우리가 항말이 이 주역적인 게 이 항말에는 굉장히 배어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도 이런 말 안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불이 붙는다 그러잖아 우리는. 불이 붙는다라고 그런단 말이야. 불이 붙는다는 건 뭐야? 이 속은 허해지면서 자꾸만 새로운 데로 붙어가지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생성이란 말이야. 존재가 아니야. 이거는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란 말이에요. becoming.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래 이거는 이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도 이 히랍 철학에서 만물의 원질은 불이다 그랬거든. 불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한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뭐죠? 불이 난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통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한다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건데 그 전부가 붙는다는 뜻이란 말이지. 이 싱싱지호와 컬리아우렌이라는 이 모택동의 이 말도 결국 혁명의 이게 정말 여라는 것에는 이 정말 혁명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고구려라는 려자도 그런 어떤 붙음. 전번에 그랬잖아요. 나는 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실은 나는 붙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도 된단 말이야. I cling, therefore I am. 응? 그러니까 항상 이 불이라는 거는 산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붙어가는 거예요. 붙어가면서 유지되는 거죠. 사실 불처럼 다이내믹한 거는 이 세상에 없죠. 불처럼 다이내믹한 건 없죠. 그러니까는 불이라는 게 하나의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고,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고, 주역에서는 이게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헤어짐의 의미와 동시에 붙음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이 리꾀를 들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 이 앞에 사실은 뭐죠?
이 중수감의 감꾀에서는 감은 뭐가 돼 있죠? 이 고난, 쾌금하여라고 그래서 아주 쾌금하여 고난이고 상당히 그 고통이잖아요. 빠지는 거고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이 중수감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닥치는 고난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그 어떤 낭망적인 꾀였는데 이 리는 비교적 밝고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 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꾀와 리꾀를 이 마지막에 이렇게 대비시켜서 전체를 갖다가 리로 끝난다고 하는 거. 붙음의 꾀인 동시에 뭔가 그 새로운 희망을 주고 거기서 생명의 탄생을 얘기한다. 나는 붙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붙음. 그러니까 예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했는데 그 씨도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게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고를 파서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린다거든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놈들은 뭐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놈은 사람에게는 길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 어떤 놈은 좋은 토양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거든. 어떻게 씨를 뿌린다는 게 저렇게 길에도 뿌리고 저 바위에도 뿌리고 저런 미친놈이 그 귀한 씨를 갖다가 잘 그 좋은 땅에다만 이렇게 고를 내서 뿌려주는데 팔레스타인 그 농사법이 뿌리는 거래. 그게 더 유리하다네. 떠남과 붙음. 그러니까 우주의 생성이라는 것도 떠남과 붙음의 과정이고 그게 이제 작종이고 떠남은 반드시 새로운 붙음을 해구한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떠나는 것이 곧 붙음이고 붙음이라는 게 떠남이고 그러니까 붙음과 떠남이 순환하는 것이 리꾀란 말이에요. 리꾀란 말이죠. 409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409페이지 험난의 세계 속으로 빠지는 자는 반드시 어디엔가 부착한다는 것은 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리꾀가 감꾀 다음에 왔다. 여기도 그 대상전에 보면은 대상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결국 명이죠, 명. 리꾀를 이 태양과 같은 밝음, 태양의 밝음인데 그것이 양장이라는 게 뭐죠? 이 이렇게 중복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밝음이 계속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계속 뜬다. 하루 뜨는 게 아니잖아. 태양이라는 게 하루 뜨고 인생이라는 게 태양이라는 게 사실 하루 떴다가 하루 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지면은 다시 떠오르고 이런 거죠. 그게 리라. 항상 자고 또 일어나고. 나도 요새는 항상 자면은 내일 아침에 밝은 태양을 보면서 일어나게 될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하도 이 세상이 요새 불안하고 뭔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촉으로부터 그런 느낌이 있거든. 밟는데 아무데나 그냥 막 밟는다 이게. 이 윤석열이 행태 같은 거잖아요. 아무데나 막 밟아서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이게 지금. 막 밟는다 이게. 불이라는 게 아무데나 막 붙고 막 밟아 어지럽게. 그런 아주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어두운 세월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꾀의 희망을 좀 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밝음이 계속 올라오는 게 리고. 그래서 이 대인은 그 밝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 있지만은 밝음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건 뭐죠? 밝음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는 그 태양이 끊임없이 밝음을 주듯이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밝음을 이 세상에 던져야 된다. 밝음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태양이 전 구석구석 안 비치는 데가 없이 비치는 거와 같이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죠? 모든 사방을 비추는 그런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리괴는 여기 보면은 원형 리정이 원만 빼놓고는 형 리정이 좀 순서가 저기 하지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괴가 얼마나 중요한 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리는 생명의 근원이며 붙음의 궤다. 일월이 하늘에 붙어 있고 백곡 초목이 모두 땅에 붙어 있으니 천지간에 생명이 가득하다. 사실은 이 태양처럼 이 불처럼 위대한 건 없죠. 사실 우리가 뭐니 해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태양 덕분이잖아요. 태양 덕분에. 태양이 무제한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이 아니라 아가페는 태양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가페라는. 아가페라는 뭐예요? 조건 없이 준다는 거거든.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건 받아야 주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은 태양이죠. 난 아침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야말로 밝은 태양이 비치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고. 옛날에는 난 몰랐는데 맑은 태양, 맑은 공기 이런 거를 딱 아침에 이렇게 느끼면은 그 무슨 생명의 환희 같은 걸 느껴요. 늙어가고 뭔가 좀 이 세상을 알아가고 철학이 되어 갈수록 그냥 그런 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창문을 환히 비치는 햇빛 하나를 쳐다보는 게 모든 그야말로 존재가 자기 모습을 활짝 드러내는 듯한 환희를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걸 그렇게 느끼질 못하고 사는 거거든. 우리 마당에 피는 동학초 걔들은 느낄 것 같아. 우리보다 더 진실하게.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은 인간을 찬미하는 것이다. 암소는 거대하고 힘이 세다. 우리 문명의 밝음은 암소를 기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비누라. 우리 문명은 이 비누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에 대한 예찬이 있죠. 암소에 대한 예찬이 있어요. 우리의 덕성이 암소와 같이 길러질 때 우리 문명은 길하다. 그래서 초구 리괴는 이 아주 바닥의 이 리괴인데 발자국이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착연이라고 하는 건. 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문제가 이 초자라 그래. 초자라. 경험이 없는 초자라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이 초자라이지. 초자라면 이 어지럽게 행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그거를 갖다가 제지할 능력이 없다. 아무리 지금 대세가 움직여도 끄떡없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젊은이들도 어떻게든 내가 성균관대학 거기 축제를 가봤다 그러지만은 걔들이 상식이 없고 뭐가 관심이 없다는 게 보다는 하여튼 분위기가 안 잡혀 있는 거지. 우리 역사에 가야 할 진로에 대한 절박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데 가서도 참 눈물이 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은 텍사스에서 달라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총으로 이걸 당하는 그 한 패밀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걸 다는데 성균관대학에 가면 그냥 외국 학생이 얼마나 후리미끈한 애들이 그냥 백인들이고 뭐 흑인이고 뭐 중동 애들이고 뭐 엄청 많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태연하게 안전하게 고도의 지식을 배우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못 미끄러져 가고 있으면은 자체에 어떤 자신이 없어가지고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영웅시하고 거기서 알겨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이게 소위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국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미국 국회의원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그쵸? 월남전 이래로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그 케네디가 멋있게 그냥 뭐 국가가 뭐를 니들이 해줄 거 그거 묻지 말고 먼저 니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거 이렇게 명령설이라. 근데 그놈의 국가가 월남에다 지금 바로 지금 100만 톤 이상의 폭탄을 투여하려는 나라잖아. 우리 전쟁에서 300만이 죽었고 그런 일을 계속 터뜨리고 싶어서 안달을 못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겠어요. 맥나마라만 해도 수기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이 월남에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는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다. 그렇게 믿었는데도 계속 확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나쁜 놈이야. 걔가 하버드 나온 애거든요. 다 동기들이거든.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나이에요. 케네디하고. 그거를 회전시킨 게 누구예요? 사실은 닉슨이라고. 닉슨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케네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미국 역사에서 케네디하고 닉슨은 나쁜 놈이고, 워터게이트에서 다 거짓말 해가지고, 한 놈이고, 케네디는 영웅이고. 케네디는 영웅이 안 돼야 된다고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다양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상당히 모자라는 사람이죠.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진짜 의식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로버트 케네디 같은 사람은 죽고 나서 바로 형님이 도대체 남긴 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죽어버리냐 말이야. 근데 로버트 케네디까지 죽여버리잖아.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끊임없이 하락해 왔는데 그 하락해가는 미국의 의사당에 가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주겠다.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고 삼성이고 어디고 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니들을 도와주고 니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알라이언스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당신들이 그냥 미국의 헌법 하다가 갑자기 또 한국의 헌법도 완전히 선교사들이 다 만들어준 거다. 선교사들의 가르쳐준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헌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동학이고 우리 유학이고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는 한마디 없단 말이야. 연설문 가서 보세요. 그거 안 봤어? 그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과연 동학은 어디 가고 기나긴 유교 전통은 어디 가고 불교의 정신은 어디 가고 고조선 문명의 고인돌에 담긴 뜻은 어디로 갔느냐. 참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공경하는 자세를 지녀야 무구할 텐데 이놈은 계속 착연한 거야. 우리가 그를 공경한 인물로 가리킬 길이 없어. 왜? 확신범이니까. 그리고 연출력이 있고
언론과 검찰을 양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극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유기는 황. 이 황이라는 건 모든 게 밸런스가 된 모든 중앙. 좋은 거죠. 이 황이라고 하는 거. 이 중앙에 황에 붙는다. 이게 붙는 게 지금 붙는 게 어디를 붙냐? 황.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황이라는 거를 어떠한 그 모든 원흉한 우주의 평형, 동적인 평형,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중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 육이면은 음인데 음효가 왔고 그리고 이게 중앙이니까 그래서 황리라고 하는 이 리라는 게 여기서는 붙는다. 황에 붙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황에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원천적으로 길하다. 이거는 일측 해가 저가 있고 932니까 여기가 중요한 건데 해가 저 지금 일측에 해가 기울어지는데 해가 기울어지는 데에 붙는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암흑으로 떨어지죠. 해가 지는 대로 붙어가니까. 그러나 주역에서는 암흑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일이면 다시 떠오르니까.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해가 기울어지는데 붙는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고부의 가를 해야 되는데 고부의 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지는 해라고 그래서. 근데 지는 해대로 아름답고 그야말로 이 석양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아침의 햇살의 그 신선한 그것과 또 다른 아주 복합적인 하루를 다 그냥 황도를 지나온 그 해를 향해서 장구를 이 질그릇으로 만든 그 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거를 탁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고부의 가가 그야말로 달관된 우주의 그런 변화의 그 지는 해를 향해서도 기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핵심인 거예요. 이 주역의 핵심은. 그런데 고부의 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다, 곧 죽겠구나, 곧 저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하고 고부의 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뭐야? 늙은이의 탄식만 남는다 그야. 결국 황혼을 쳐다보고 떨어지는 해를 보고 고부의 가를 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은 늙은이의 탄식만 남는다. 저는 요새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의 탄식을 막기 위해서.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냥 계속 틈틈이 누르고 있어요. 언제 좀 제대로 좀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힘들어. 대질지 차는 탄식이고 크게 늙은 노인네, 아주 큰 노인네들 탄식만 있다. 그럼 흉하죠. 우리는 지는 해를 향해서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예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좋은 아주 말씀이죠. 아주 좋습니다. 장자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다들 애통해야 할 줄 알고 갔더니 이 장고를 두드리면서 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제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나도 처음에는 슬펐다. 내가 슬프지 않았던 게 아니다. 부인 죽어서 슬프지 않아. 그러나 생각해보면 원래 형체가 없었던 건데 형체가 없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뭉쳐가지고 잠깐 물렀다가 지금 갔는데 만약에 어디 칼 맞아 죽었다면 내가 슬퍼야 되지만 늙어 죽은 건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 장례식을 뮤직으로 해야 한다고. 신나는 뮤직으로. 재즈로 장례식을 해야 한다. 재즈 아티스트들이 먹고 살게 좀 해줘야 되는데. 자, 구사. 구사는 뭐냐? 도려라는 건 양과 양이 껴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끼어드는, 돌연히 끼어드는 좀 침입자 같은 성격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돌연하다, 기래요. 그 오미요. 얘가 끼어드는 게 굉장히 돌연하단 말이야. 두 태양이 바뀌는 틈바구니에 끼어들은 강포한 자의 비애로 보아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41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도려하게 온다. 여기 이 상황으로 끼어들어. 그러니까 태양과 태양에 무리하게 끼어드니까 여기서 불이 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고 내버린다. 구사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뭐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거 구사는 이게 정말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은 거죠. 중구사에. 그런데 이 유고, 사실 여기서 이 유고는 군주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나라 민중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들의 뭐냐?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냥 뺨에 다 젖어. 뺨에 다 젖어. 그러면서 근심, 걱정, 근심이 대상 같아. 그러면서 차약이라는 게 비애롭게 탄식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비애롭게 탄식하는 가운데 길한 운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애롭게 탄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만큼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엉뚱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시 쪼그라붙는다면 그저 오염수가 방사성에 오염된 물들이 끔찍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우리가 먹던 생선도 이제 못 먹는 건데 그 한국 사람들이 뭘 먹고 살지? 농업도 그냥 다 지금 망가뜨리고 뭐 비토하고 이런 판에다가 생선까지 못 먹게 되면은 그 생선이라는 게 생선 못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든 정감이 거기 배어 있잖아. 꼬막 하나를 먹어도 거기에 어려서부터 다 추억이 담겨. 오징어 하나 이게 다 멸치 이게 다 방사능 덩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된다는 게 뭐 말이 되냐고. 그럼 땅에서 나오는 건 오염이 안 되겠어? 이러고 생각하면 뭐야? 지금 눈물이 나온다. 얘가 출채. 그래서 뺨에 죽죽 흘러. 그러면서 걱정을 해. 그러면서 이게 뭐 탄식을 되풀이하는데 결국은 길하다는 얘기는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과연 여기서 교훈을 얻고 다시 좋은 날을 만나게 될 것인가? 제발 제가 어저께 만났던 성균관대학에서도 내가 느끼는 게 참 딱하다는 거지. 내가 고려대학에 교수할 때만 해도 축제에 가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 싸이 노래와 더불어 거기에 세타이어가 껴야 된단 말이야. 지식이면 지식인답게 풍자극을 소재로 한 노래나 이 단막극 같은 거라든가 목소리 흉내만 내도 그냥 거기에 싸이 노래 몇
배로 흥분하게 하는 그 연출이 가능한데 그 위대한 무대를 하나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야. 싸이가 와서 싸이 공연으로 때우는 거야. 아, 나는 거기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이 없느냐. 그걸 뭐 대학에서 학생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면은 그거를 막을 거는 아니거든. 근데 그 몇 마디라도 그렇게 모였을 때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한마디만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코미디나 쇼를. 우리 때는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전두환 때잖아. 근데 나도 가서 항상 참여했거든. 그런데 그냥 싹 그냥 뭐 던지면서 그냥 전두환이 나와서 목소리를 완전 난 전두환인 줄 알았어. 제가 왜 와 있지? 그런데 거기다 이제 이순자 나오지 뭐 나와가지고 그냥 그 세타이어가 기맥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미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교수가 바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전두환 시대란 말이야. 내가 교수하던 시절이. 그러나 학생들하고 항상 같이 다녔거든. 그때 축제를 생각해보면 어저께 거는 좀 아니지. 그냥 일반 그냥 잠실 운동장에서 뭐 쇼를 하는 거나 똑같은 쇼를 대학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의 이 학생 어떤 서클이나 모든 저기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신들의 이게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역사인데 그 역사에 대한 세타이어가 없다. 비판의식이 없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교수들이 그대들을 뭐 이끌어가면서 그런 거를 하자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때는 학생들이 다 주체가 돼서 세상을 끌어갔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가. 상구 왕용 출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고가 상구와 더불어 같이 출정해 나가게 되면은 유가, 여기 가라는 것은 승전한다는 얘기예요. 가래니까. 군대 내에서 가라고 하는 건 승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유가. 그러면서 유가라는 건 뭐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적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절수. 결국 목을 베는 거야. 그러나 여기 절수라고 하는 거는 괴수의 모가지를 베는 것이지. 여기 절수라는 게 절수. 여기서 가라는 게 이 승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수라는 건 뭐냐면 이 우두머리를 목을 벤다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 추라고 하는 건 이 졸개들, 이 이 졸개들의 병사들을 목을 베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괴수만을 처단하고 나머지는 방면하여 생업에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게 전쟁의 바른 도리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싸그리 다 도륙하는 거예요. 싸그리 다 도륙하는 거예요. 주역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누구야? 그 독립운동의 한국 조선 독립운동지 혈사를 쓴 박은식 선생이 쓴 거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냥 코를 베고 눈가를 후벼 이걸 다 그 한문으로 표현해 놓는데 기맥힙니다. 허리를 자르고 한국 사람들을 그 사륙하는 장면에 그 모습을 다 써놨거든. 일본 놈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 동경대학을 나온 애들이 그저 중국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그냥 100명의 모가지를 베는 걸 경기를 한다니까. 그걸
게임을 한다니까.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무방비 상태 지나가는 사람들, 그것도 뒤에서 자르기도 뭐 누가 더 100명을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그냥 그런 걸, 야, 일본 니폰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대중, 군사 대중을, 예만을 처단하는 거지 군사 대중을 목을 베서는 안 된다. 대중을 주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구, 죄가 없을 것이다. 나도 대학교 때 가장 감명을 받은 게, 노자를 내가 좋아했던 거에, 그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반드시 돌아올 때 상례로 하라. 상례로.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다는 상례로 모든 행렬을 꾸미라는 거예요. 상례로. 근데 로마의 개선문을 들어오는 놈들은 정반대잖아요. 그냥 우리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그러고서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빵빠레를 하면서 돌아오는 거야. 걔 그걸 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깊이가 그런 데서 너무 대비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아주 천박한 서양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사고가 돌아가는, 매사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여튼 오늘 리교회까지, 리교회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교 31번째 하학교에 들어가고, 31번째부터는 상당히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외부에서 잠깐 정치적인 이슈가 여기 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진실하게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점점 느끼는데, 뭐냐면은 주역을 여태까지 미신시해 와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번 우리 강의를 통해서 주역을 가지고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놈들은 다 좆되게 돼 있다고 지금. 그건 정말 나쁜 놈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미신을 깨는데 기독교를 비판할 게 아니라 주역을 가리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래적 철학이 뭐고, 이거는 우리가 주역이라는 거는 노노하고 다르거든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조선 거예요. 그 모든 사유의 원형을 우리가 이 주역에서 깨우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시점에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나는 무엇보다 열심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레거시, 어떠한 유산을 남겨줄지, 하여튼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